이제 같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석 목사라고 하고요.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에서 학원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려대학교 쪽에서 주품의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 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간사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그래서 대학생 선교 하다가 교회 개척해서 교회 사역만 하고 있었다가 숭실대학교에 작년에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만나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도 저희를 신뢰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영혼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해야 저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주님의 생명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며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는 멘토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삶과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먼 길 오고 가실 때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학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대학생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시간 가질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화교육에 오신 모든 멘토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환영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심화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조금 졸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소리를 조금 내가지고 오늘의 주제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전도 플랫폼으로서의 소그룹 챕을 이해하기.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필수 교육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소그룹 채플은 관계 전도를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단어가 멘토링이다. 이것을 학생들을 섬기는 선교의 전략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대학생 사역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를 좀 익숙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소그룹 채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학생 사역의 현 주소를 한 마디로 좀 정의를 한다면 탈종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점점 더 영적인 관심이 꺼져가고 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그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학복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2022년 8월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생까지 이렇게 좀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넘버스라는 기독교 통계 사이트에 올라오게 된, 게재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대학생들만 한 게 아니라 대학원생과 박사생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포함해서 했는데도 이 정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종교 실태인데요. 대학생의 개신교 비율이 현재 1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를 뭐 이렇게 1000만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1200만. 그래서 뭐 진짜로 한 집 건너 한 집씩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학생들의 개신교 비율은 14.5% 정도가 된 것입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2년에는 그래도 17.2%가 됐었거든요. 불과 10년 사이에 3%가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보신 14.5%다라는 것도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다음 통계는 뭐냐면요. 그런데 그 실제로 본인이 14.5%의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 5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로 이 표본 안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주일에 교회를 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8.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 아직 좀 확인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소그룹에 들어가서 교회를 좀 다니니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다니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죠. 저도 지난 학기 이번 학기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한 명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것도 좀 보시면은 5년 사이에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14% 정도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교회에 습관적으로 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던 그냥 이 기독교의 문화에 적응했던 학생들이 상당수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익숙한 생활을 그냥 내려놓게 되면서 사실은 신앙이 없었던 그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58%의 대학생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42%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을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안 나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학생들 가난한 성도들인데 이 학생들 중에 37%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뭐 인터넷 예배나 그리고 뭐 TV, 기독교 TV 방송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가지 않는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상당수였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시간을 달리해서 자유롭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해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학생 중에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8.41%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도 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 33%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뚜렷한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3%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교회에 와 있으면 그래도 저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신앙적인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놓고 봤을 때 67%가량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신앙 의식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 가깝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크게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앞에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 8.41%의 출석 교인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부담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 8.41%의 대학생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마저도 잠재적으로 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담이 제일 클까? 봉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각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일 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좀 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있고 어리고, 그런데 힘은 좀 있고 이거 좀 들어다오 이런 거 시키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실하게 이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면은 들락날락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면은 대부분 리더, 목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이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차분하게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내적인 부담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망감들, 제일 큰 게 이런 것이었는데요. 삶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서 부담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그룹 체프를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통계 중에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지난 1년간 복음을 교회 밖에서 복음 전도를 받아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그 몇 퍼센트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 아까 탈종교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의 영적인 관심이 굉장히 꺼져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선교 활동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불과 20%의 학생들만, 22%였는데 5분의 1 정도만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향한 선교 활동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부감도 높아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오늘날 대학생 선교의 상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10년 정도 쭉 있으면서, 학생 때도 이제 7년 정도 또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 한 학교에서 17년간 쭉 대학생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하고 학생들 양육하고 이 사역을 한 학교에서만 17년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시 간사로 처음 이제 훈련을 받고 수료를 할 때, 간사 훈련 수료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한 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불과 3개월 정도죠. 3개월 동안 80명에게 전도를 해야 됐어요. 80명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2명의 결신자를 얻어서 이 학생들을, 2명의 학생들을 6주 동안 양육하는 거. 그거를 해야 대학생, 그러니까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간사 훈련을 받고 간사가 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왜냐하면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탈종교화 말씀드렸죠. 대학생들이 복음, 누가 와서 전도한다 그러면 관심도 없고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예전에
뭐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학생들 만나서 내가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1시간 전도하면은 한 3, 4명 거절을 해도 1명은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2016년까지 사역을 하고 떠났거든요. 대학교를. 근데 그때쯤에는 진짜로 일주일 내내 거절을 당하는 게 일상다반사였어요. 30명씩 그냥 거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명 인간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현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이 노방전도와 선포전도에 대한 이 뭐랄까요 반감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차이가 한참 나잖아요. 선배라고 말을 해도 안녕하세요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앞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 매주 경험하는 현상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숭실대학교의 소그룹 채플이라는 귀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신입생 3,000명을 사실은 학생들 좀 갇혀 있지 않습니까? 딱 가둬놓으시고 한경식 기념관에 딱 가둬놓으시고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엄청난 선교의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도 바깥에서 만나면요 우리 이야기를 그냥 거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 글로벌 선교센터에 있는 김용석 목사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피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채플이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 채플이 중요한 예배와 선교의 전략이죠. 중요한 선교의 전략으로 들어와 있고 대그룹 채플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자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거부거든요. 그런데 소그룹 채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면 이토록 어두운 대학생 선교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독교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채플의 의의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절호의 기회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쉽지 않으시죠? 이번 학기 처음 해보시는 멘토님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절반 정도는 처음 해보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난 학기부터 여기 이렇게 사역의 조연일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그룹을 상대해 보는 게 사실 처음인 겁니다. 처음인 거예요. 저도 일시 간사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만나는 학생들은요 80% 정도는 기신자예요. 믿지 않는 학생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80, 90%가 안 믿는 학생들이고 믿는 학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어떤 주제를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인도를 해보는 게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소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맞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저도 이번 학기 되니까 되게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준비를 하지 마셔라 이런 게 아니라 긴장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너무 준비해도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맞고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건 맞지만 절호의 기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전도의 기회가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쭉쭉 이 시간을 끌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플랫폼이라는 좀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선용하면 학생들과 우리가 멘토링이니까 관계 맺기에서 시작을 하죠. 한 명씩 한 명씩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번 더 웃어주는 학생, 내 카톡에 한 번 더 답장 주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학생들과 먼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이 저도 어저께 저는 수요일을 하거든요. 수요일에 하는데 어제가 두 번째 만남이었잖아요. 첫 번째 만남을 갖고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오늘 그 중에 두 학생을 만났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내 소개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소개도 듣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까지 하니까
이제 뇌구조 그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속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맡은 8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학생은 삼수를 했는데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모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아파서 2년을 쉬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제가 영어 과외를 하는데 그 뇌구조의 한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과외 써 있는 거예요. 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영어 과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문과 출신이고 영어 과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조언을 줘도 되냐 물어봤더니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있다. 근데 마침 이 두 학생이 오늘 10시부터 3시까지, 요즘에 학생들 우주공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광활한 공강 시간. 저희 때는 파워공강이라 그랬는데 네, 학생들이 우주공강이라고 마침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보겠냐 했더니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빵이랑 커피랑 마시면서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관계도 안 맺어지고 인격적인 대화도 안 나눠지는데 요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영적인 대화라는 거는 복음 전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뭐냐면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죽음에 대해서나, 우리가 오늘 했던 우울함, 불안 이런 것도 사실은 영적인 대화일 수 있죠. 물꼬를 트는 작업인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 아팠다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무슨 이렇게 좀 암 초기 이런 거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자기 얘기를, 둘이 만나니까 처음에 길에서 먼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슬슬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신장도 안 좋았지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도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은 안 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벌써 어때요? 관계 맺기, 인격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도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를 언제 한번 따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어떤 그 마음의 상처나 갈라진 틈 같은 것이 보이면 좀 복음을 제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리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리를 우리가 탁탁 포착해서 걸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걸어야 되죠. 과외, 나랑 내일 볼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 걸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격적인 대화와 복음 전도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하나님 주셨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7번의 만남을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사전 필수 때 열심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계 전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7번의 보장된 만남은요, 이후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초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소그룹 채플에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신, 자꾸 이제 언급을 해서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민에서 민망해 하시네요.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을. 방학 때 또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방학 때도 또 만났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 시작했을 때 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만난 학생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이번 학기 화이팅! 왜냐면 지난 학기 때 7번의 만남을 통해서 초석을 깔았잖아요. 이 정도 인사는 건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학기 화이팅이에요. 그러면 어머 너무 고맙습니다 해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러면 또 어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학교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럼 아무 때나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되면은 이제 또 인격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 이렇게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소그룹 채플의 의의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인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그런데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학기 때 두 클래스를 하면서 두 조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된 사람은 8명 중에 2명, 여기도 2명이래요. 평균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이 남는 건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후에 우리가 심화 강의 들으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테지만, 이 사전 필수 때도 진동호 목사님 강의해 주실 때 5개의 단계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7번의 만남 속에서 모든 학생을 1에서 5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1이었던 학생은 2로 가고, 2였던 학생은 3으로 가고, 3에서 5로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은 4, 5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이 안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계들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그룹 채플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관계 전도 플랫폼입니다. 관계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탈종교와 사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학생들의 지금 관심사 밖에 있어요. 우리한테는 어때요? 신앙, 초미의 관심사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학생들 사이에 온도차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우리는 보이죠. 이 학생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시작하면 이 온도차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속적인 관계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종교와 사회고 기독교가 학생들의 관심사 밖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이 소그룹 채플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어디서 이렇게 읽었어요. 이 말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되새기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내가 숭실대에 오기는 했지만 학교가 나한테 채플을 가둬놓고 종교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멘토님들이 좋은 사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이 학생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제가 그 사전 필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의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멘토로 다가갈 때 우리의 신앙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므로 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요, 효과성과 지속성 때문입니다. 효과성뿐만 아니라 지속성. 일회성 전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생겨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막 예전에는 그래도 1시간 전도하면 1명 정도는 들어줬었는데, 3명, 많으면 5명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단위가 달라졌다고. 30명에서 50명씩 스트레이트로 다 거절해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속해온 이 일회성 전도, 그냥 가서 탁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탁 복음을 던져버리는 이것이 거기에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지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평가가 저는 맞다고 보이기도 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의 신앙적인 단위성, 그리고 또는 우리의 조급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기적인 전도를 해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사전 필수 때 말씀드린 건데, 숭실대학교라는 선교지를 고려했을 때 제가 카자흐스탄의 선교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M1부터 M9
말씀드리고, M1,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서 M7, 8, 9의 강성 이슬람들에게 막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법을 이용해서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이 선교 사역을 막아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성은 나타나지만 지속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숭실대의 상황도 비슷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섞여 있는 채플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 종교교육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에브리타임에 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관계전도로서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선포전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관계전도는 대화의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선포전도는 어느 정도 통보 형식을 가지고 있죠. 다회를 미리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만날 것을.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저 아직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 습관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라는 말도 안 꺼내고 그냥 제가 목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된다는 거죠.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뻔히 알아요. 제가 목사고 결국 제가 믿는 게 뭔지를 뻔히 알고요. 우리 멘토님들 크리스천이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회의 만남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1회 만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고 귀한 건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전도는 지속성에 좀 이렇게 관심을 깊이 두고요. 선포전도는 임팩트에 초점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관계전도를 해나가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긴급한 그런 마음과 조급함을 조금 구분하면서 사역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관심,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을 생각이 있냐, 이런 우리의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 자체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인생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신뢰할 수 있고 따르고 싶은 어른이 되어야 이 학생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나왔죠.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실화는 아닙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미국에 한 보석 세공으로 보석업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겠으니 후계자를 정해야겠다. 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들을 불러서 어떤 좀 이렇게 과제를 줬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후계자를 정해야겠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후계자를 정하도록 하겠다 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뒷마당에, 우리 집의 뒷마당에 이렇게 화단을 조성을 할 건데, 그 화단을 조성을 할 때 필요한, 잘 사용할 수 있는 삽을 가서 만들어 가지고 와봐라, 이런 과제를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큰아들은 이런 삽을 만들어 온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삽을 만들어 왔어요. 누가 후계자가 됐을까요? 이쪽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큰아들, 이 삽을 만들어 온 아들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큰아들은요, 화단을 만드는데 적합한 삽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쵸?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아버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여기가 보석 세공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삽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는 너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너의 종합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삽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황금삽에 루비가 잔뜩 박힌 삽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화단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저라면은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습니다. 화단을 사지, 이걸 팔아서 뭘 이걸 써서 화단을 만들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 체프를 하는 거고, 관계 전도이고, 그리고 이게 멘토링이지 않습니까? 멘토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특수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 이 소그룹 체프라는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알고 있는 성경이나 복음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게 있고, 조금 절제하고 아꼈다가 나중에 사용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어떤 능력을 그러면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로 기도를 적어봤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취하는 승리가 있죠. 우리가 학생들과 당장 직접적으로 복음을 나누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이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학교를 조금 일찍 오겠습니다. 화수목 제가 학교를 오는데 조금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잘 지켰어요. 1시간씩 막 일찍 오고 40분씩 일찍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주는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도 뭐 5분 10분이라도 일찍 오면 차에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교센터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랑 이번 학기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번 학기는 화수목 아침마다 모여서 일단 30분씩 기도를 하자. 우리가 그냥 일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훈련시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학생들 1시간 넘게 만난 것도요,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기도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남과 대화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신방, 1:1 양육,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요. 저도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학생 생각하면서 훈련시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일 예정된 만남 이렇게 써놨는데, 이 PPT를 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오늘 오전에 가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회가 보이면 따로 좀 만날래요? 이렇게 해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지내요? 학교 어때요?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이렇게 차 마시면서 우리가 좀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마음껏 고르라고, 배 안 고프냐 해서 이것도 먹지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능력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요, 소그룹을 인도하는 건데, 이 소그룹 채플 최고의 무기라고 썼는데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소그룹 채플 사역의 최고의 무기, 우리 멘토님들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익숙해온 사역은 익숙하게 되어온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인 그룹을 인도해 왔죠. 그런데 대부분이 비신자인 그룹, 그리고 20살들, 이런 그룹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께서 아주 생소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러나 몇 주 하시고 한 학기 하시다 보면은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지시고 훈련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훈련이 되신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가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갑자기 또 다른 분들 와서 하시라고 하면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훈련되시고 하실수록 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학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관계전도를 하는 것인데 이번 학기에 만난 학생들을 다음 학기에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관계전도예요.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이 소그룹 인도 점점 향상되는 이 소그룹 채플, 소그룹을 인도하는 능력을 잘 활용하시고 2번, 3번 힘들어서 한 학기 쉬시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능력 이렇게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 제가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삽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은요, 황금 삽을 이 루비를 다 박은 너무나 멋진 삽을 만들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요,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다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잘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 이제 막 만나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비기독교인에게, 믿는 학생들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안 믿는 학생들에게 이런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온 이 능력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훈련해온 내용들을 곧바로 하면 이 속도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속도를 잘 보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잘 분별해 달라, 관찰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처음부터 꺼내들면 오히려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소그룹 채플 진행들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거든요. 대화가 되고 있는 그룹도 있지만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그룹도 있어요. 또 경우가 나뉘겠죠. 예를 들면 거기에 모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 시간 너무 싫어, 먹지로 시키는 거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돌면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서 성의껏 섬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듯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꺼내서 가르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서둘렀다가 학생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교회 대학생 선교회 상황, 한국의 그 대학생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 속에서 주어진 소그룹 채플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하지만 우리가 관계 전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차분하게 전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사용할지를 잘 보시면서 중간중간 던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김유준 목사님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였는데, 불안과 우울증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학생이 3점을 적었대요. 3점. 나는 요즘에 3점이다. 요즘에 좀 나 힘들고 나는 좀 외모도 그러고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지으셨다. 학생은 학생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 이거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경청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리를 엮을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과외? 따로 또 얘기 나눠볼 수 있겠고, 이렇게. 2년이나 아팠어?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줘야겠다. 이렇게 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 오늘 분위기가 어떻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진땀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을 관찰해 주세요. 네. 제가 맡은 그룹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제가 맡은 조가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앉아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처음엔 이 시간이 싫은가 그랬어요. 이거 온 거 너무너무 싫은가? 좀 걱정을 했죠. 그런데 둘째 날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던 학생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그 학생한테 야, 너 어제 개강총회에서 좀 얼굴 좀 피고 있지, 선배들이 걱정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그룹 채플이라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개강총회에 가도 그렇게 있는 학생이었다.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관찰하고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뭐가 있는 학생이겠죠. 그것까지도 터치가 되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죠. 이런 거를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생도 보일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타로 들어갔던, 백업으로 들어갔던 그룹에서 한 학생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종교에 관심이 좀 있어요. 거부감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 한번 얘기하자는 얘기 아닐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영적인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급적 이런 학생들은요, 뭐 내용이 그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다룰 때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7주 정도 지났으면 신뢰관계 형성이 되니까 그 속에서는 조금 복음을 소개하고 할 수 있지만, 이 학생이 진지하게 주변 신경을 안 쓰고 이 복음에 잘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도 따로 만나는 게 참 좋다. 1대1로 또 만나서 다시 복음을 차분하게 전하고 예수님 믿을 의향이 있는지, 또는 뭐 이런 좀 모임인데 참여해볼 의사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권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관심은 없지만 우리와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관심이 제로예요. 이 학생 처음 만나가지고 저희가 7명이 남학생이고 혼자 여학생이라서 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밥 한번 사줘야 해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학생이 자기는 기독교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철학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학생인데, 자기가 읽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독교 비판을 쫙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맛있는 걸 사주고 있는데 저한테 기독교 비판을 쫙 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 아픈 거야. 그래서 잘 들어줬죠. 멘토니까. 그랬군요. 그럴 수 있어요. 잘 들어줬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저랑 만나는 건 긍정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인가 또 그냥 커피 한잔 할까요? 근데 좋대요. 만나서 또 막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겁니다. 만나서 나 요즘에 목이 안 좋다. 저 그런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했더니 저도 목이 안 좋아 이러면서 자기가 모니터 거치대 쓰는 거 얘기해주고, 밤 11시에 자기가 쓰는 모니터 거치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이거 한번 써보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와의 만남은 괜찮게 여기는 학생도 있어요. 이 학생들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게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30대, 40대 지나가면서 나중에 고민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랑 관계만 형성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개인적인 연락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Q&A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 똑같이 가졌을 때 한 멘토님께서 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세요? 전도를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학생들에서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혜롭게. 관계전도 그리고 멘토링. 근데 이걸 위한 수단으로서 멘토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멘토링을 하다 보면 그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좀 이렇게 오해나 헷갈리는 것 없이, 우리 사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잘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혹시 오늘 한 내용이랑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우리가 야외에서 학생들 밖에서 만나는데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질의응답 시간 갖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맡고 있는 그룹은 네. 실내 건축학과 네네네. 네. 그
오늘 보니까 미디어 쪽도 네. 학과 해석을 가는 아, 네네네. 맞아요. 하시고, 네. 저희는 저희 소그룹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다음 주가 목금토 네네네네. 아마 체프를 못 온다고. 아무도 안 온대요? 한 명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우팅이 3셋째 주에 걸려 있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네네네. 3시 수업이신가요? 네네. 3시 수업이시고. 그러시군요. 일단은 그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 중에 평화통일 교육 이런 게 있어요. 2박 3일 동안 들어가는 건데 필수로 가는 거라서 학교에서는 공결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멘토인 경우처럼 한 조가 전부 다 한 같은 과면은 그 학생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안 오셔도 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아니면 오셔서 심화교육만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카톡방 하나씩 만드셨죠, 학생들이랑. 거기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 만났을 때 물어보셔서. 근데 과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전부 다 가는데 코로나 걸려서 못 가는 학생이 채플에 혼자 온 경우가 있었어요. 또는 자기는 다음 학기에 가겠다 그래서 온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오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아우팅이 취소가 됐잖아요. 따로 한번 계획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기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끝나잖아요. 우리 저번에 밥 사주고 싶었는데, 또는 뭐 차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줬는데, 오늘 끝나고,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오늘 끝나고 시간 있는 사람 차 한잔 하고 갈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목사님은 다음 주에 야외 수업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지난 학기 때는 학생들이랑 날씨가 좀 괜찮아가지고 밖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치킨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쭉 했어요.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뭐 게임도 잠깐 하고 커피도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끝냈는데, 한 번 외에는 전부 다 식당 가고 카페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너무 부산하더라고요. 이 막 돗자리 챙기고 막 치킨 배달 받아갖고 오고, 이게 좀 너무 부산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학생들이랑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돗자리가 자꾸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또 아직 3월이 쌀쌀하기도 하니까 저는 주변에 식당 가셨다가 카페 가시거나, 아니면 3시 수업은 식사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럼 그냥 카페 가셔가지고 디저트 같은 거 좀 같이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밖으로 나가셔도 되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밖으로 나가셔도 되고, 일단 근데 채플 장소로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출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간식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간식은 저희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간식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는데요. 빵이랑 피크닉 뭐 이 정도 준비를 해주는데, 지난 학기 때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량으로 주다 보니까 좀 좋은 걸 못 주잖아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에서 많이들 남기더라고요. 제가 지난 학기 때 한번 학교에서 준 피크닉을 8개를 제가 들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지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들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없다 생각하시고 네, 잘 안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질문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밖에 카페로 간다고 치면 네.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카페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8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카페 추천 자리들이 있나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가시면 안 되고요. 스타벅스는 안 되고,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투썸, 저는 지난 학기 때 투썸에서 했거든요. 네. 투썸은 그래도 2층에 가면 자리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주변에서는 그 정도 인원이 앉을 만한 데가 거기가 있고,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시면은 메머드 커피 익스프레스 거기 있는데, 그 안쪽에 의외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 의외로 공간이 좀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좀 약간 늦은 오후가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맥도날드 같은 데 괜찮습니다. 가셔서 뭐 간단하게 디저트랑 커피 같은 거, 뭐 음료 같은 거 시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 뒤로 좀 들어가시면요, 요 뒤쪽으로 커피나무 같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 공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에 내부 사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조금 공간이 있는 데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교내 카페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도 괜찮습니다. 교내 카페, 웨스트민스터 홀, 그 건물에 1층이랑 한 3층이라고 봐야 되나? 그 건물에 카페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거기도 꽤 넓습니다. 예, 거기서 뭐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 학교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장소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내 공간을 어떤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은지는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진이 쫙 있거든요. 네, 거기 몇 페이지죠? 32페이지요. 거기를 참고하셔서 교내에서 하실 분들은요. 테이크아웃을 하셔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날씨 체크 필수입니다. 비가 온다거나 막 바람이 분다거나 그러면 실내로 가셔야 되고요. 교내 카페는 안에 먹을 때는 없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안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안에 공간도 있어요. 네. 그걸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식당 이런 데서도 그 시간대는 맞습니다. 네네네. 한 공간에 이 부분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동물에도 조용할 때 집중이 되고 네네네. 도담, 집에서 예. 와서 거기서 먹어도 되는 거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시간이 네. 3시부터 몇 시까지 평소와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먹고 나면 시간이 별로 남은 교재는 잘 못하겠네요. 제 경험으로는 3시에 와서 3시 5분에 출발을 하잖아요. 출석이 끝나면. 근데 카페에 도착하면은 뭐 한 3시 한 10분, 15분. 아니면 음식점에 가면은 그 정도를 하고 있을 때 시켜서 먹고 나오면은 뭐 한 3시 한 50분 이 정도 되고요. 카페 가서 뭐 잠깐 얘기하고 하면은 1시간 반은 훌쩍 가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앉아서 얘기할 때는 좀 길다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카페 가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좀 짧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식사를 안 하시고 카페만 가시면은 뭐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네네네. 근데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지난 학기 때 저도 3시였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밥을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밥 사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늦은 점심으로 먹든 이른 저녁으로 먹든 먹겠다 이래가지고 그래라 이러고 사줬죠. 네. 그럼 식당을 가면 어떤 식당으로? 네, 요 주변에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갈 만한 식당. 네, 근데 신입생들이고 첫 학기라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학교 근처 식당들은 대부분 메뉴가 10,000원 아래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뭐 비싸봤자 뭐 만 원, 뭐 13,000원 이러니까요. 그런 거지 사주실 수 있고, 피자를 시키는 게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피자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치킨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치킨을 시키면 몇 마리를 시켜야 되나? 남자애들 예, 저는 예, 2인 1닭 하셔도요 남습니다. 아, 그래요? 예, 2인 1닭 하셔도 남으니까요. 예,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3인 2닭 예, 9명이다 그러면 배고프네요. 3마리에 떡볶이 좀 더 하는 정도. 그 정도 하시면은 네, 막 먹겠다 하지만 잘 못 먹던데요. 시간이라. 네, 그렇습니다. 네, 배고프시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좀 친해졌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 친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 번째 시간 때 그런 좀 이야기를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첫 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만나시고 한 세 번째 시간쯤 됐을 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그것도 그래서 식당이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밥 먹을 때 전체를 신경을 일부러 안 써요. 서로 조금 친해지라고. 서로 조금 친해지면 속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을 때는 4명 앉아서 저는 제 앞에 옆에 있는 애들만 신경 쓰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소소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이런 거 그냥. 아니 그런 얘기가 저기도 자기들끼리 그러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카페 갔을 때 이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본 사람 이런 거. 교회 가본 사람 이 정도 물어보고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교회 갔었는데 안 가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왜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왜요? 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음 시간을 좀 활용해 보시고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카페에 갔을 때 식사할 때는 사실 그렇게 교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식사하시는 거고 카페 갔을 때 무슨 얘기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럼 일단 내일은 먹는 걸로 섬기는 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간단하게. 네. 먹으면서 섬기는 날, 친해지는 날.
네, 그 굉장한 사랑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저는 아예에서 저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해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숭실대 사역하는 거 다 아시니까 성도님들 제가 숭실대 사역하면서 한 학기에 딱 한 번씩만 돈을 조금 많이 쓰겠습니다. 허락을 구했죠. 성도님들이 쓰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들이 저것도 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렇게 한 5만 원만 헌금 좀 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10만 원 좀 헌금해봐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좋은 거 좀 사주시고 저는 이제 학생을 데리고 고랭 저기 잘 가거든요. 고랭이라고 있어요. 저기 아시아 음식 파는데 거기 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라. 그럼 나는 이런 쌀국수 이런 볶음밥 이런 골라요. 고른 다음에 사이드 메뉴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러면서 사이드 메뉴도 하나씩. 저 먹을 때는 잘 안 시키는데 그렇게 해주고 섬기면서 이제 사랑을 좀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좀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하면.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이후에 서로 또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5시 40분이 돼가네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학생 선교, 귀한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문이 점점 더 닫혀가고 학생들의 영적인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이 어두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학생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학생들과 저희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멘토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맡고 있는 귀한 학생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있을 그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